지금 2차전지 원픽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이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매출 구조 잘 투자해가지고 키워놓고, 철강은 지금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쪽 철강까지 살아나버리게 되면은 없었던 2차전지 매출이 생긴 데다가 기존까지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이 실적 효과가 확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원픽이 되지 않을까. 2차전지 주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죠. 워낙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걱정했었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 묶였던 물량이 좀 풀리면서 좀 걱정했거든요. 아, 이게 또 물량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아까 오늘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다행히 물량이 많이 안 나왔고요. 근데 사실 저는 물량이 별로 안 나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량들이 걸려 있죠. 락이 걸려 있다가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량을 이제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엑시트를 하는 그 기업의 입장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걔네들도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그 기간이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긴 기간만큼의 자기들 생각은 적정 수익을 얻어내고 나와야 되는데, 만일 지금 2차전지 관련 주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최근에 이제 좀 풀렸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야. 막 치고 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엑시트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 주가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엑시트를 하기에는 그런 금액을 크게 투자하는 기관들, 이런 친구들이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이제 별로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면은, 만약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미래든지 어쨌든지 간에 물량을 던지고 나와야죠. 근데 안 던지고 나오고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낮은 가격이라고 그 투자금이 큰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봤을 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증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잘하고 있어요. 본업들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좋고 주가가 좋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잡아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상황이 어려워져야지 그때 돼서 진짜 갈리거든요. 상황이 딱 어려웠을 때 우리는 이거 진짜 미래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투자를 막 계속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2차전지 기업인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잠깐만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줄이고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가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시장 점유율을 찾아올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그룹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아마 대장은 바뀔 거예요. 대장은 바뀔 건데,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공매도 중지 전에 그 공매도 수량과 현재자 기준의 공매도 수량,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좀 줄어든, 최소한 공매도가 한 30-40% 이상은 줄어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다음번 그 그룹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의 대장주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인터메탈이 가서 이제 보고 온 것도 있긴 있지만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그 회장이 이제 철강 쪽에 있는 내부 인사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2차전지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포스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철강 기업이었어요. 철강이 딱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십 년간의 노력을, 단 2차전지 사실 핫한 거 몇 년 안 됐잖아요. 키키봤자 한 3년? 4년? 2, 3년? 밖에 안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철강으로 이제 일궈온 기업인데 2, 3년 핫했던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확 단기간에 전환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이제 회장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회장이 사실은 얼마나 2차전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여전히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차전지 원픽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이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잡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 위주로 이제 회사를 꾸려오다가 2차전지 소재나 이쪽 라인들을 넣게 된 게 새로운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 매출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매출 구조 잘 투자해가지고 키워놓고, 철강은 지금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쪽 철강까지 살아나버리게 되면은 없었던 2차전지 매출이 생긴 데다가 기존까지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이 실적 효과가 확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원픽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또 밸류 프로그램 하면은 지주사들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의미로 에코프로 그룹을 갔을 때 지주사 에코프로. 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공매도 중지된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그룹주 중에 제일 뭔가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이 에코프로더라고요. 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주 반등 시점과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와 이제 중국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끝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이제 좀 후반부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세금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네, 세금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뭐 또 태양광 패널, 모듈 이거 다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테슬라가 혼자 싸웠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세금을 때림으로써 이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내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게, 우리는 수출량 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수출량이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전기차 수출량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저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조금 제가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항상 궁금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자꾸 중국을 푸시하니까 중국에서 바로 우리 이거 좀 너무한 처사 같다. 우리는 수출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수출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기차 점유율은 높아요.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산을 많이 하면 어쨌든 이걸 팔아야지 이것도 점유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하려면 내수에 팔거나 아니면은 수출하거나 하는데 수출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내수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수에 판다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지금 첫 번째로는 당장에 이제 미국으로 판매하는 전기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미국이 저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방국들, EU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이 또 다 따라 시작합니다. 다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또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따라오라는데. 그래서 이제 다 따라가게 되면은 중국이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제한사항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나마 안 팔리는 수출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을 100% 먹이겠다. 뭐 의회는 125% 먹이겠다. 뭐 트럼프는 200%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정치적 쇼예요. 왜냐면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이제 항상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 근데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다들 이 자동차 산업이 위주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바이든 가가지고 전기차로 전환 속도를 좀 늦추겠다. 당연한 거죠. 잘 늦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두 번째로는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당장은 뭐 아니지만 중국산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한 걸 일단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정치적 액션이라 봐요. 딱히 그런 세금을 먹임으로써의 세수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 액션이죠. 현재 리튬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튬 가격은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죠. 리튬 가격이 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배터리의 생산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쯤 되면은 좋아져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가 좀 되게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의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뭐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뭐 사실 그동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 나오는 거고 나오고 나서 그게 상용화 될 때 그 가격이 얼마나 책정이 비싸게 나오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엔 비싸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생산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로 충분히 SDI는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끌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뭐 LG에스솔이나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자기들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SK온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는데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SK그룹은 지금 조금 복잡하죠. 근데 내부가 복잡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뭔가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하고 있고 지금 회사 전반적으로 지금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온도 아마 상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시점 자체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비상장되어 있는 SK온을 제외하고 LG엔솔이나 아니면 뭐 SDI나 이런 기업들은 워낙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